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. 아침에 보고 왔거든요. 사실 기대를 막 엄청 한 거는 아니었어요. 솔직히 이 박찬욱 감독의 스타일이나 영화를 풀어가는 방식이 저랑은 개인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느낀 영화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. 어려워요. 제 주관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뭐랄까 조금 난해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봐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. 그런데 이번 신작 어쩔 수가 없다는 박찬욱 감독이 어느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인 영화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큰맘 먹고 영화관에서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뭐 솔직히 말해서 대세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자,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영화 어땠냐, 저는 10점 만점에 7점을 주겠습니다.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뭐 설국열차나 공동경비구역 JSA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중에게 친절한가라는 부분도 사실 메이저 영화 감독에게는 그 영화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평론가나 같은 분야 종사자가 생각하는 영화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박찬욱 감독의 색깔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괜찮게 만든 영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영화 내용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?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5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 주인공 만수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죠. 근데 상황이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엉뚱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. 바로 재취업을 위해서 이 동종업계에 있는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죠. 여기서 솔직히 이 경쟁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이 일단 굉장히 신박하다고 느꼈습니다. 이게 제지 그 종이 전문 그 잡지에 주인공이 직접 구인 광고를 내는데요. 이게 최대한 그 큰 본인 사진을 첨부하고 이력도 상세히 적어서 제출하게 합니다. 그것도 이제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아날로그 그 사서함으로 서류 모집을 해요. 우리가 아니면 누가 종이를 사용하냐 하는 멘트가 좀 인상 깊었네요. 그렇게 이제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쭉 받아서 이제 일일이 경력을 비교하면서 등급을 매기기 시작합니다. 그러고는 마지막에 본인보다 우위에 있는 두 명이 결국 주인공 만수의 타겟이 되는 거죠.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스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영화 전체를 이야기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다크 코미디인 만큼 좀 어둡습니다. 영화의 미장센도 확실히 현실성과는 거리가 있는 어떤 그런 동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. 색감도 약간 컨트라스트를 많이 준 느낌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. 확실히 그 감독이 본인만의 이 세계를 딱 이렇게 구축을 해놓은 그런 느낌입니다. 배우들의 연기력은 말해 뭐하죠? 연기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들만 데려다가 이제 판을 딱 깔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신명나게 미친 듯이 아주 뛰어놉니다. 특히 그 염혜란 배우의 연기가 좀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. 흔히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봐오던 어떤 그런 동네 아줌마의 모습으로만 소비되던 모습이 이 영화에서는 드디어 이제 염혜란 배우 본연의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. 또 이 영화 중반부에 이 세 사람이 한 공간에서 이제 펼치는 슬랩스틱 같은 그 장면이 있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의 최고의 장면입니다. 물론 이성민 배우의 엉덩이도 아주 인상적이고요. 그 차승원 배우의 분량은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좀 아쉬웠어요. 뭔가 좀 더 악역 같은 느낌을 주고 또 중간에 갑자기 서영락 대리 막 이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허무하게 가시더라고요.
박희순 배우는 늘 언제나 그렇듯 연기로서는 깔 게 없고, 저는 오히려 이 배우가 이렇게 성장했나라고 놀란 게 바로 손예진 배우입니다. 솔직히 늘 그 약간 청순 가련하거나 그 예쁜 모습에 비슷한 배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었는데, 영화에서는 이제 두 아이를 둔 좀 강한 엄마의 모습까지 소화를 했잖아요. 확실히 연기 스펙트럼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. 감정 씬도 그렇고 약간 눈빛으로 표현되는 섬세한 부분까지 영화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영화 중간중간에 아주 반가운 카메오들이 꽤 나오거든요.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. 자, 제가 이 영화를 꽤 좋게 보기는 했는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. 이 영화가 훌륭한 영화인가? 일단 그건 맞습니다. 그렇다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화인가? 그거는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블랙 코미디라고 이제 영화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하면 안 될 정도의 웃음 타율이 나옵니다. 이게 또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확실한데 영화적 재미는 글쎄요,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. 이 메시지 자체가 이 자본주의 속에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무력함과 절망감, 또 거기서 나오는 약간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당한다라는 이런 극한의 생존 논리, 또 그 안에서 서로 약자들 간의 싸움이라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. 그리고 러닝 타임이 좀 긴 편이라 여러 장면에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법한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. 당연히 감독이 의도한 바가 있고 또 숨겨진 의미가 있겠지만 그걸 일일이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. 또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 사실 전체적인 스토리가 무너지거나 산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.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.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놀이공원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놀러 갔는데 정작 놀이기구는 못 타고 퍼레이드와 불꽃놀이만 보고 나온 기분입니다.